전래동화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한 농부가 가난해서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을 때는 아주 건강하더니 부자가 되고 나서는 몸도 비대해지고 게을러졌을 뿐 아니라 온갖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게 됐다. 부자는 좋다는 보약을 다 구해 먹기도 했고 훌륭한 의사의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증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이웃나라의 한 고명한 의사가 그와 같은 증세의 병을 잘 고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증세를 자세히 적은 편지를 띄웠다. 부자는 얼마 후 그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았다. 당신 몸속에는 지금 무서운 벌레가 살고 있어. 나에게 그 벌레를 죽일 수 있는 특효약이 있으니 이리로 오기만 하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어. 그러나 마차를 타고 오면 덜컹거리는 통의 벌레가 놀란 나머지 몸속에서 소동을 벌여 당신은 죽게 되니 곧 걸어서 와야 합니다. 그 부자가 먼 길을 걸어서 의사에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의 고질병이 다 나아 특별한 약을 먹을 필요가 없었다. 미국 버몬트주에서 109세까지 살았던 윌리엄 애니키 노인은 죽기 얼마 전 그의 장수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청결한 생활과 걷기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 여사는 90세가 넘도록 매일 4-5km를 걸었다. 걷는 대통령으로 알려진 트루먼 대통령도 88세까지 살았다. 세계를 일주하며 장수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바 있는 매사추세츠 일반병원 약학 과장인 알렉산더 리프 박사는 오래 산 사람들은 대부분 걷는 것을 습관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걷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매일 오랜 시간 활발하게 걷는 것을 잠자는 것이나 식사하는 것처럼 습관화할 수 있다면 장수한다는 것은 이미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고 그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에서도 새벽 일찍 일어나 동네 뒷산에 오른다거나 길거리를 1시간 이상 활개치며 걷는 것을 습관으로 하는 건강한 노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들은 걷는 것이 건강의 최고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발이 힘을 잃으면 노화 진행 속도도 빨라진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한 가지는 두 발로 서서 보행하고 이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기 위해서는 기립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능력은 나이를 먹으면 차츰 쇠퇴해 본인은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쉴 새 없이 흔들리는 채로 서 있게 된다. 또 몸이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서 요통 발생률도 높아진다. 발이 약해지는 것은 고령이 되고 나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젊어서부터 근육 트레이닝이 부족해 오는 것이다. 꼼짝 않고 10분간 서 있기란 어지간한 젊은이에게도 곤욕이 아닐 수 없다. 계단을 오를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숨이 차거나 무릎이 뜻대로 펴지지 않아 허리와 다리가 약해진 것은 아닌가 해서 푸념을 내뱉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대개 40대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은 발의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60세가 되면 20대의 80% 정도의 악력을 유지하게 되지만 강력은 50% 정도로 떨어진다. 60에서 70세에 평균적으로 가장 약해지는 기관은 호흡기와 소화기이다. 이들 장기는 운동기관인 뼈나 근육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다리와 허리의 쇠약은 이들 장기에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쇠약하기 쉬운 기관은 일찍, 그렇지 않은 기관은 서서히 노화 현상이 오게 된다. 이를테면 뇌는 좀처럼 늙지 않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나이 들어서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창작 능력이 그대로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고령임에도 현역에서 활동하는 화가나 작가들에게 젊음의 비결을 물으면 특별한 비결은 없지만 날마다 걸어요 라는 대답을 많이 들을 수 있다. 발의 혈관이나 신경은 두뇌와 내장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발의 노화는 치매나 노화를 촉진한다. 발을 강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강력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아니다. 발의 강화는 심장, 호흡기, 내장의 강화로 이어지며 나아가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다. 천수를 누리려면 걷는 것이 백약의 명약이다. 일상생활에서 걸음수 늘리기.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걷고 있을까? 자동차를 자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1분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가능한 한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15분이라고 말한다. 두 경우 14분의 차이가 나며 왕복으로는 28분, 칼로리로 계산하면 120kcal의 차이를 나타낸다. 현대 생활에서 편하고자 마음 먹는다면 거의 움직이지 않더라도 생활하는 데 지장을 느끼지 못한다. 1분의 거리조차 자동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신체를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농민들도 지금은 경운기나 모내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더구나 회사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전 내내 의자에만 앉아있게 되고 이동할 때도 자동차를 주로 이용한다.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간이 적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걷는 걸음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한 대한걷기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은 일을 약 1,000보였으며 밖에 나가지는 않지만 집안에서 청소나 세탁 등 일을 하는 여성들은 아무리 많이 일한다고 해도 일을 3,000보를 넘지 않았다. 직장인의 경우는 어떠할까? 보통 샐러리맨은 일을 5,000보 전후이다. 출퇴근 시간의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은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버스에서 전철로 갈아탈 때 역에서 내려 사무실까지 걷는 것을 합하면 5,000보가 조금 넘는다. 하루 8시간의 근무 중 외근 영업을 하는 사람은 8,500보가량 되지만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경우 500보 내외였다. 한편 하루 내내 걸으면 6만 보 정도가 된다. 90분의 축구 경기에서 축구 선수는 1만 3,000보 정도를 걷거나 뛴다. 여가의 하이킹이나 트레킹과 같은 활발한 활동을 한다면 걸음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것과 비교해 우리의 일상생활 속 걸음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캐나다의 운동생리학자 시에퍼드 박사의 심장병에 걸린 확률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에 의하면 버스 운전사는 차장보다 43%, 우체국 직원은 우편 배달부보다 33%가 심장병에 더 많이 걸렸다고 보고했다.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막연히 걷는 사람도 있고 돈을 주고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일상생활 자체에서부터 걸음수를 늘려나가야 한다. 달리기보다 효과적인 운동은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훨씬 더 노인 건강에 좋다. 걷기 운동에서는 체중 이동이 부드러워 착지할 때 발에 미치는 충격이 체중의 1, 2배 정도이지만 조깅의 경우 착지할 때 발이 지면으로부터 체중의 3배 이상의 충격을 받는다. 조깅이 발목, 무릎, 허리의 충격과 통증을 받기 쉬운 반면 걷기 운동은 충격이 적어 누구나 할 수 있다. 걷기 운동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호흡 능률이 높아져서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다리와 허리에 근력이 증대한다. 또 비만 해소, 고지혈증과 고혈압 개선, 심장, 폐 기능 향상, 뼈 밀도 유지, 당뇨병 개선 등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끝으로 본 글은 헬스 경향에서 인용했습니다.